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여기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했던 일을 오늘 하기 위해 나왔고요. 오늘은 저희 이제 벨로스터로 인제 스피디움을 처음 오는 날입니다. 물론 저는 그 예전에 현대차가 마련했었던 시승 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선택한 벨로스터로 갖고 온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길들이기도 해놨고 조금 서킷에 올 상태를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굉장히 기대되고, 그동안 서킷을 오기 전에 산길이라든지 와인딩, 장거리 이런 주행을 했을 때는 만족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주행 성능 면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서킷에서 더 기대가 되고, 그 서킷을 달리는 소형차 중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반떼 스포츠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두 차의 차이점을 좀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서킷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신형 벨로스터가 어떤 식으로 변했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 직접 서킷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스포츠, ESP는 살짝 끄도록 할게요. 완벽하게 풀 버킷 시트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간단하게 지금 피트를 나올 때도 몸이 좀 쏠립니다. 쏠림을 잘 잡아주지 못해요. 일단 첫 느낌은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확실히 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컨트롤하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운전의 재미,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들, 그러니까 저같이 초보도 운전을 즐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후륜구동은 사실 좀 두려운 느낌들이 있잖아요. 뒷바퀴가 언제 흐를지 모르는 그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해치백 같은 경우는 코너에서 조금 더 맘 놓고 던질 수 있어요. 그래도 조심하실 건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조금 먹네요. 굉장히 셰시가 타이트하거든요. 그 느낌들이 아반떼 스포츠와는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아반떼 스포츠도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인 티가 나는데, 지금 이 차는 롤링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아반떼 스포츠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고요. 차체 강성이라든지 이런 핸들링 특성도 조금 달라요. 벨로스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미를 극대화해 놓은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뒤가 살짝 돌아가는 느낌도 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코너에서 핸들링을 하게 되면 뒤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 금방 제자리를 돌아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경쾌하게 느껴지고 재밌어요. 이게 2천만원대 국산차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작은 차로 재미를 느끼려면 사실 그동안은 적어도 골프 GTI 정도는 갔어야 이런 쾌감을 느끼는데, 지금은 벨로스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지금 익스트림 사운드인데 서킷에서 들으니까 일반 도로에서 들리는 것보다 조금 이질감이 적어요. 자, 가속 성능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200마력이 넘는 성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7, 그리고 최대 부스트가 걸리게 되면 28kgm 의 성능을 발휘해서 이 작은 차를 끌기에는 진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PS4가 조금 오버스펙 같은 느낌도 들 만큼 잘 받쳐줘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옆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확실히 언더스티어를 좀 많이 다듬어 놓은 것 같고요. 변속기는 사실 제가 예전에도 느꼈는데 좀 느려요. 수동으로 조작하기 그렇게 빠른 변속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DCT지 어느 정도의 그런 느긋함이 조금 있긴 한데, 자동 모드로 했을 때는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가속으로 했을 때 자동 모드를 하면 스스로 킥다운도 활발하게 해주고요. 업시프트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그런 서킷을 즐기시는 분을 만들 수도 있는 차 같아요. 다만 서킷을 타실 분이라면 TWX 패키지는 꼭 하시든가 애프터마켓 제품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만 조금 다듬으면
확실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브레이크가 사실 그 첫 주행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쫄아가지고 천천히 가곤 있지만 아주 약간의 여지 정도는 있어요. 이 공포스러운 친구들을 조금 비켜주고 갈게요. 자, 그리고 하중이동을 꽤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운전석이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고 거의 차체 중심에 있어요, 운전석이. 그러다 보니까 하중이동의 변화도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서킷 타시는 분들이 조금만 손보면 진짜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와, 이렇게 코너 빠져나가는 느낌도 진짜 좋네요. 그리고 변속을 할 때마다 변속 충격을 잘 전달해 주거든요. 그런 약간 짜릿함들도 느껴지게 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D모드와 S모드가 있어요, 스포츠모드 전에. 그래서 S모드로 달리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엔진을 쓰면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서킷 오는 후륜구동차들보다는 확실히 그냥 적극적으로 달리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자, 저 이제 코스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레이싱 슈트를 입고. 자, 이제 벨로스터 1.6 터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스피디움 풀코스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그래도 스포츠가 좀 낫겠죠. 그 다음에 구동력 제어 기능 해제, 자세 제어 기능 해제. 스포츠 모드로 변속기를 전환한 다음에 레버를 이용해서 변속을 할 때는 위로 올려야 플러스고 아래로 내려야 마이너스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경주차가 쓰는 방향과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패들 시프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버를 가지고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정말 딱 원형의 그 RPM 미터가 가장 크게 센터에 딱 자리를 잡고요. 그 안에 디지털로 속도계가 표시가 되고 또 그 아래는 기어 단수가 제법 큰 숫자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정말 딱 스포츠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만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결하게 띄워져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게이지를 현재 좀 메인 화면에다가 띄워놓은 상태고요. 퍼포먼스 게이지에는 부스트 압력, 그리고 현재 엔진이 발생시키고 있는 구동력이 뉴턴미터 단위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G포스 미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G 기반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횡지를 그보다 훨씬 높은 횡지 값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고 있어서 그래프가 다 바깥쪽으로 벗어나 있어요. 네, 현대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거 한 2.0G 기반까지 그려줘도 될 것 같아요. 코스인이 시작됐습니다. 첫 바퀴는 차량의 워밍업 랩으로 서서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 업은 스포츠 모드에서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ESP를 다 해제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퓨얼컷이 걸리는 게 아니고 기어를 올려줘요. 확실히 헤어핀에서도 굳이 2단까지 기어를 내리지 않고 3단에서도 굉장히 좀 여유로운 중속 토크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네요. 생각보다 저속 기어로 내려가 주면 좋겠는데 고단 기어에서 중속 토크로 끈질기게 물고 가려는 경향이 있네요. 아, 3단이 좀 들어가주면 더 힘있게 나갈 것 같은데 4단으로 기어가 물고 계속 버텨주네요. 네, 뭐 일단 수동기어가 아닌 이상 지금 DCT를 가지고서 아마 이 이상을 바라는 거는 약간 좀 개인적인 그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세 제어 장치가 다 꺼지면 훨씬 더 운전하기 재밌는 차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의 코너 진입 때마다 뉴트럴 성향으로 뒷바퀴가 적절하게 리어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 이 차의 자세 제어 장치는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분이 좀 마땅치가 않은가 봅니다. 계속 개입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차량은 앞바퀴 굴림이지만 코너 진입할 때 이 뒷꼬리가 부드럽게 이 앞쪽 머리의 방향을 더 돌려주는 쪽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앞바퀴 굴림의 펀카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자세 저장차 개입하기 전까지는 제가 살짝 스티어인을 주고 난 다음에는 운전대를 중립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립으로 돌린다는 거는 타각을 적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원하면 제가 앞바퀴로 가속 페달을 더 밟아서 구동력을 전달해 주기에도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더스티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 타이어 걸리는 타이어 스트레스도 훨씬 적어지게 되겠죠. 이게 자세저 장치가 지금 완전히 꺼지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재가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씩 그 출력 제어가 들어오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륜의 ELSD에 대한 아쉬움은 지금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둘두로 사이즈에 해당되는 미쉐린의 PS4 타이어의 접지력이 기본기가 꽤 좋은 타이어이기 때문이죠. 지금 제 개인 차량에도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모델의 타이어를 쓰고 있긴 한데요. 이 타이어는 만족도가 개인적으로 꽤 높은 타이어였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코너를 돌 때의 감각은 아마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안쪽 내측륜의 후륜 타이어가 살짝 노면에서 허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바퀴가 떨어지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게 실제로 회주성에 도움을 줘요. 뒤쪽에 그립은 자연스럽게 더 감소하고 앞쪽으로 하중을 더 몰아주고 앞 타이어에 그립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바디 강성을 단단하게 높이고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짧은 전륜 구동 기반의 투어링카들이 이런 코너링 모션이 많이 나오거든요. 3휠로 돌아가는. 그래서 정말 앞 타이어의 그립을 제대로 완전하게 걸어주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 벨로스타가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합니다. 과거에 차체 강성이 충분히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뒷바퀴가 뜨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차체가 또 비틀리면서 바퀴가 땅 쪽으로 늘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일단 강성은 굉장히 차돌 같고 서스펜션의 스트로크는 굉장히 스포티하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그립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을 가져간 것 같아요. 양산형 상태에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코너링 밸런스를 올린다라는 거는 사실 그동안에도 이제 현대도 많은 경주차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이제 쌓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세팅까지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바디 강성에 비해서 약간 출력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CC 컨트롤이 아주 부드럽고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의 204마력이라는 출력도 이 1.3톤이라는 무게를 비춰볼 때, 그리고 이 차량의 크기를 비춰볼 때는 결코 작다고만은 할 수 없는 굉장히 좀 충분한 출력이긴 한데요. 좀 더 높은 출력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먼저 독일에서 타보고 왔던 N의 버전에 대한 목마름이 또 약간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탈출 가속 시에도 생각보다 이 차가 그 앞바퀴에 과도한 토크가 걸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LSD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꽤 자유롭게 좀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정말 턱인을 만들기가 쉬워요. 가속 페달만 떼면 바로 운전대를 제가 풀어줄 만큼 언더스티어를 줄여주고 거의 뉴트럴 스티어에 가까운 후륜의 궤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뒷바퀴 굴림차가 재미있는 이유가 바로 이 페달 조작과 하중 이동을 가지고서 뒤쪽 그 후륜의 접지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요값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에서 후륜 구동의 재미가 느껴지는 건데, 물론 전륜 구동이 후륜 구동만큼 적극적으로 꼬리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면 우리가 보통 앞바퀴 굴림하면은 헤비 언더스티어다 뭐 이런 어떤 선입견들은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재밌어요. 날리면 네, 거의 뭐 슬라이드 앵글 한 10도 정도씩 제가 날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코너 진입할 때 그
후륜구동차로 드리프트하는 것처럼 페인트 모션을 걸어주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차는 ESP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게 꼬리를 정말 재미있게 미끄러뜨리지는 못합니다. 진짜 앞바퀴 굴림 차량으로 트랙을 한번 스포츠 주행을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네, 이렇게 기본기가 좋은 자동차로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컨트롤들, 드라이빙 스킬들을 익히시는데 충분한 트레이닝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출력이 너무 많이 죽어버리네요. 개입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일단 브레이크를 아끼는 상황에서는 한 2분 2초, 2분 3초 정도 요게 지금 맥시멈인 듯 하고요. 만약에 이 차를 제가 마음대로 페이스리프트 개선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스티어링 무게를 조금 더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G포스 미터를 저는 개선을 좀 하고 싶고요. G포스 미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을 X축으로 해서 쭉 한 랩을 레코딩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가 사이드 볼스터를 좀 조정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여전히 시트가 좀 크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서킷에서 재미나게 벨로스터를 달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꽤 차를 혹사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타이어 마모된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균일하게 예쁘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앞바퀴 굴림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앞쪽 전륜에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는 걸리지 않는 세팅인 것 같다라는 게 이걸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동일한 제품이 스팅어에도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미슐린 PS4를 쓰고 있죠. 네, 스팅어는 사실 뭐 차의 밸런스는 확실히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출력이 더 높다 보니까 타이어 뜯김 현상도 있었는데 지금 이 차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저도 굉장히 과감하게 오랜만에 타면서 좀 차도 일부러 미끄러뜨려보고 네. 좀 던져보기도 했는데 진짜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스핀을 한다든지 궤도를 넘어선다든지 이런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 보고 진짜 균형감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게 1.6 203마력 버전이잖아요. 터보 엔진으로. 이거 똑같은 엔진이 그 아반떼 스포츠, 그렇죠. 네, 그 수동 모델과 뭐 경주용 원메이크 차로 쓰이는 그 차에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같은 출력을 바퀴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랙 주행할 때 이 한계 코너링 상황에서 내륜 쪽이 좀 스핀하는 그러니까 디퍼런셜이 뭐 이게 LSD가 아니다 보니까 안쪽 바퀴가 이렇게 좀 먼저 그립을 놓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그걸 제어하는 게 좀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출력인데도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코너 중간에 제가속을 시작할 때도 생각보다 더 과감하게 엑셀 워크를 해도 안쪽이 특별히 더 헛바퀴가 돈다라는 느낌 없이 아주 빠르게 탈출할 수 있더라고요. 벨로스터 N은 앞에 ELSD가 들어갑니다. ELSD를 그리고 또 세팅해서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그 전륜 트랙션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그게 없어서 저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ELSD에 대한 아쉬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단점! ESP를 완전히 끌 수 있는 모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차도 좀 스포티한 펀카로 왔으면 적어도 뭐 스포츠 모드에서만 된다거나 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로직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쉬웠던 거는 레드존을 치면 수동 모드인데도 변속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변속이 내려오는 거는 또 그 엔진 회전수를 굉장히 좀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운시프팅을 허용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수동 모드가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셰시가 엔진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출력은 아니거든요. 지금 204마력이라는 차. 근데 워낙 셰시가 강성도 좋고 지금 그 그립력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변화폭도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진이 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 정도 내외의 하이파워 버전이 좀 스페셜 에디션처럼 중간에 뭐 N9 뭐 이런 정도나 될까요? 그렇죠. 한 220마력 네, 정도. 네, 그 정도. 뭐 르노 클리오 같은 경우도 RS의 트로피 버전 같은 그렇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 니치 모델도 하나쯤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거. 네.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은 뭐 브레이크예요. 네, 브레이크가 사실은 일반적인 공도에 가장 적합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서킷을 달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타임 어택은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어차피 그 현대차가 이 벨로스터 모델에는 그 브레이크 이제 패키지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누구라도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교환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걸 바꾸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드만 바꾸는 게 아니라 패드에 디스크도 교환해주고 그리고 그 브레이크 액을 밀어준 그 호스가 보통은 이제 고무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걔가 압력을 받으면 고무관이 팽창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해주는 강화 메쉬 호스도 있고 그리고 그 도트점이 더 높은 브레이크 액까지 그러니까 막 바꿀 수 있는 건 거의 다 바꾸는 그러니까 사실 그 브레이크 패키지예요. 시스템 전체가 다르다고 봐야겠네요. 마스터 그러면. 실린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바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진짜 약간 좀 트랙에 입문하겠다 이 차를 가지고 나는 한 번씩 그래도 랩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선택하시는 게 남는 장사일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브레이크만 바꾸시면 제가 봤을 때는 운전 어느 정도 하신다면 뭐 BMW M이라든지 뭐 포르쉐 그 낮은 차들은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거의 다 따지 않을까 이 차로도 충분히. 어쨌든 벨로스터 롱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이번은 이제 서킷 주행 편이었고 다음에는 더 재미난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네, 저는 레이스 드라이버 강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카메라 켰습니다. 이거 장갑 이번에 그 24시간 경기 참가할 때 지급받은 장갑이에요. 카트라이더에도 뭔가 빨간 장갑 이런 거 레벨 있지 않아요? 네? 빨간 장갑이면은 중수 정도.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저는 이제 중수는 되는 걸로. 하수 탈출해서 중수. 김상현 기자님이 타고서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지금. 페달이 남아있지가 않은데요? 출발, 출발, 출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촬영 끝이라고 합니다. 끝? 네. 네.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요? 에스턴 마틴 잡으러 갑시다. 와, F5. 에이, 그냥 브레이크 다 쓰고 가자. 몰라, 그냥. 서울 갈 수 있는 겁니까? 토할 것 같습니다. 진짜 토 나오기 일부 직전 지금. 그래? 오케이, 그럼 토할 때까지. 창문 조금만 열어줄게. 자, 우리 지금 제대로 탄 거 10분도 안 탔는데. 지금 팔다리가 저려가지고. 그래? 오케이, 복귀합시다, 그러면. 빅트로 들어갈게요. 네. 진짜 우리 독자분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택시 드라이빙 해줘도 좋을 것 같아. 이 자리에 앉고 계신 분들은, 네. 앉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봉지 한 5개씩 준비하겠습니다.